오늘은 이 청산선사께서 쓰신 삶의 길을 봐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나중에 이 구전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삶의 길 이 책을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환단고기의 실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삶의 길을 봐야 된다. 지금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줄었지만은 지금도 이 환단고기가 미스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1983년도에 그 이유립 선생이 책으로 100부 정도를 발간을 했는데, 그래서 뭐 100부니까 뭐 자기 아는 지인들 이렇게 돌려보는 이런 그 수준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1985년도에 소설 다니엘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약 한 100만 부 정도가 나갔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히트였죠. 지금도 뭐 100만 부면은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그때 당시에 100만 부면은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은 사실은 그 우학도인으로 나오는 분의 실제 인물의 어떤 그 인생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썼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런 그 실제 인물을 다룬 거의 뭐 다큐 형식의, 실제로 그분의 그 외모부터가 흰 수염도 길게 나 있고, 그 우리가 예전부터 흔히 들었던,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도인, 신선 또는 도인의 풍모와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에 그런 신비감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분이 어떤 특별한 수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다고 했고, 또 그분의 정언으로서 예전에 뭐 만주에서 독립운동 했던,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그런 수련법을 익혀서 뭐 축지법을 한다든지, 그 외에 뭐 몸을 숨기는 은신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전설로만 들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분의 정언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 굉장히 크게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하나의 요인이었고, 또 한 부분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 대한 부분이 또 크게 차지했죠. 그래서 그 고대사에 우리 민족이 만주라든지 또는 중국의 본토를 우리가 다 점령을 했던 그런 굉장히 위대한 어떤 민족이었다. 그 두 가지 요인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요인인데, 거기에 이제 이유립 선생이 썼던 그 환단 고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소설이 단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같이 이제 이유립 선생이 1983년도에 쓰셨던 그런 환단곡이라는 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기존의 이제 역사를 담당하는 역사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라든지 그런 게 났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위기 의식을 느낀 이제 기존의 그 역사학자들 벌떼같이 일어나서 환단고기는 위서다. 첫 번째 이유가 갑자기 예전에는 이런 책이 없었는데 그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책으로 냈기 때문에 이건 위서다.
이유립 선생이 썼던 환단고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뭐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한 뉘앙스의 책이 사실은 먼저 있었다. 산맥일 이 첫 번째 장 제1장에 보면은 자, 우리 민족은 동방의 최고이자 최대의 민족이요. 그 문화는 대륙 문화의 원천이다. 우리 민족은 고대 동방의 최고의 민족이었고, 그런 나라였고, 대륙 문화의 원천이 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역사적 기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엮어진 것으로 사대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훌륭한 것은 모두 빼버리고 그나마 한두 마디 부득이 언급한 그 위작된 한족들의 글을 인용했을 뿐이다. 게다가 지나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우리의 역사까지 집어삼키는 무서운 정책을 써온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살되고 위조되고 약술된 고대의 문헌 가운데에서도 단편적으로나마 흩어져 있는 그 우리 민족의 위대한 모습을 조금씩 모아서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동방의 거대한 빛이었으며 동방의 최고의 대륙 문화의 민족이었다는 발자취를 능히 찾아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삶의 길이 썼던 거는 1970년부터 1980년 정도까지 한 10년 정도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서두에 나와 있는 그 몇 줄만 보더라도 이유립 선생이 쓰셨던 환단고기의 그 내용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구전도화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던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의 시대적인 배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1970년대부터 한 80년까지 아직은 굉장히 가난한 어떤 그런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그런 찬란한 문화를 대륙의 거의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그런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위대한 어떤 민족이었다. 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황당했죠. 근데 이제 1900 소설단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1985년 무렵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 경제 부흥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이런 우리 고대 민족의 어떤 그 찬란한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크게 발전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막 올라오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죠? 근데 청산선사께서 책을 쓰셨던 그 무렵에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랬었죠. 그렇지만은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삶의 길을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다. 실제로 실제 했던 그런 이야기고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 그렇게 나온 그런 책이 아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비슷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활약상,
그 위대성에 대해서 청산선사라는 분이 이미 한 10년 전에 그런 주장과 그런 근거와 그런 도하들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단 고기가 위서가 아니다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환단 고기의 내용이 그 수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단 고기의 내용은 그 기존의 역사사하고는 다른 게 철학적이라고 할지, 제가 봤을 때는 수련법이라고 해야 되고, 수련법 자체도 뭐 기초적인 이런 수련법이 아니라 굉장히 그 깊고 높은 어떤 수준의 수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이유립이라는 분이 갑자기 자기가 혼자서 이걸 만들어서 썼다 하면은, 그 이유립이라는 분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어떤 수련을 터득하셨던 그런 분이겠죠. 그 환단고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짧게 당군세기의 서문을 여기 써놨는데, 환단고기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게 이제 그 당군세기 서문인데, 그 안에 이제 이거보다 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 이 부분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게요. 한자로 이게 부성자 신지근야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무릇 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성명정 할 때 무릇 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뿌리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죠. 그 신의 뿌리라는 게 성과 신의 관계에서 성이 신의 어떤 그 뿌리가 된다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두 번째 더 재밌는데, 성이라는 게 신의 뿌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이 신이라는 것은 아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신의 뿌리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성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굉장히 심오한 표현인데, 예를 들면은 다섯 유영모 선생이 신이 곧 나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신이라는 것하고는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이 나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비슷한 표현이 성이 신의 뿌리지만은 그러나 성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신이 나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신이라는 건 아니다. 이 문장을 깊이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신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신으로 합산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내 마음이 바로 신이다, 신이 곧 나다,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게 신의 뿌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이 내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신이 되는 그 과정은 따로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내가 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 지, 형형, 불매자가 진성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기가 밝게 형형하게 빛나고 불매자, 기가 어둡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진성이다, 참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신이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냐? 그거는 기라는 거예요. 기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또는 내 안에 있는 기를 맑고 밝게 빛나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진성이 된다. 진성이라는 게 그 신이 내포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 중간에 있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신과 기가 분리하지 않고 기와 신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기와 신이 합한 후에 내 몸의 성이, 내 안의 명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요가, 특히 그 기타는 요가, 혼의 과학 나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동일합니다. 굳이 뭐 혼의 과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일반 다른 요가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간이 세계의 몸 중에 가장 높은 원인체라고 하죠. 코잘 원인체라고. 그 다음에 여기 기, 기로 된 거는 기로 된 기체.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요 신은 식물체 또는 물질체, 우리 몸이죠, 그죠? 요 이야기예요. 우리 눈에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육체밖에 사실은 못 보는 거죠. 그 높은 기운으로 된 몸과 그 원인체 안에 있는 신까지 보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기라는 게 어둡지 않고 형형하게 밝게 빛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원인체 또는 기운으로 된 몸을 직접 내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 몇 줄의 어떤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 안의 기운이 형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그런 기운이 어둡지 않고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기운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원인체까지 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수련법이죠. 그죠? 이거는 어떤 경전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거는 이제 수련법이죠. 그 수련법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청산선사께서 쓰셨던 삶의 길이라는 이 책이죠. 그래서 삶의 길과 환단고기의 이 책이 내용이 서로 보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거라면 수련법은 뭐냐? 그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하늘힘 도인, 청기도인이 백두산에서 기운을 처음에 받았던 그런 내용이죠. 그 인물의 3년 동안 밝음을
그 받기 위해서 굉장한 그 노력을 하고 해서 터득을 했던 게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수련법이고 그게 이제 국선도라는 거죠. 그런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뭐 천부경은 물론이고 삼일신고 그에 뭐 태백일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는 몇 대 몇 대 당군들이 하셨던 그런 그 후손들에게 내렸던 그런 전했던 그런 말씀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어떤 그 깊은 수련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환단곡이라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이런 몇 줄만 봐도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 이유립이라는 분이 갑자기 뚝딱 뭐 이걸 갖다가 그냥 썼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그죠?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유립이라는 분이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어떤 수련의 초절정의 고수여서 이런 수련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한 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외에도 광범위한 내용들을 쓴다 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환단고기는 위서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